자유소 국민운동 이사장이신 이두호 이사장 저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이두호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개받은 자유소 국민운동 대표 이두호입니다. 멸공! 아시겠지만 이 단체는, 저희 단체는 지금부터 2002년 5월 달에 장경순 당시 국회 부의장 했던 분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 배경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때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합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베트남의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칼럼을 이대영 장군, 베트남 마지막 공사 이대영 장군에서 그 칼럼을 그 월간조선에 썼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의기투합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소위 자유파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참모총장 역임했던가 국방부 장관 정일권 전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 100명이 모여가지고 발기대회를 거쳐서 2002년 5월 달에 이 단체가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번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니까 3주기를 맞이해서 반성을 보니까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게 북한을 칭송하고 이런 대변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문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트남의 망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자기 그 자서전 운명이라는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영조 변호사가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이겼죠. 혐의 없다고. 자, 이런 유산을 가진 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 참고 봤더니 이건 진짜 아니야. 뭡니까? 김민석 총리 아시죠?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3년 형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이를 총리로 지명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놓고 미국 당신들 아니야. 이거 선언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얼마나 뼈 아프겠습니까? 미국에서 6.25 때 참전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35,000명이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4만 명 넘어요. 본국에 돌아가신까지 합치면. 그분들의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간첩을 잡는 국정원 원장이 한다는 소리가 남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거야. 아니, 간첩을 잡으면 긴장이 더 고조되겠죠.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간첩을 안 잡겠다는 건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원 원장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본분만 당하면 되는데 남북 긴장을 완화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국정원장이 그러면 안 되죠. 통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통일부 장관도 6.15 공동선언 이전과 이후로 남북 관계가 갈림길이 됐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찬양하는 듯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정동영이.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안보 라인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특히 또 국방부 장관, 그래서 방위만 필수임을 혐오한다고 그래서 모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검찰이나 이런 데는 기수별로 아래 기수가 위에 직책에 올라가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위에 기수들이 다 사표를 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검찰도 그런데 그는 그렇게 검찰보다 더 위계 질서가 확실한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국방위원회에서 2년간인가 있고 국방위원장도 했다고 그래요. 국회에. 그렇지만 군에서 이 계급이 올라갈수록 교육 과정이 달라집니다. 사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참모대학이라고 했어요. 중령급에서 다니는 참모대학. 이런 교육 과정에서 다 거쳐서 이 지식과 이게 현장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소위 이 참모총장이나 참모총장이나 뭡니까 합참의장한테 어떤 지시를 한다. 잘못된 지시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하나도 있어서는 안 돼. 하나도가 아니라 이거는 만분의 1, 10만분의 1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자리란 말이야. 이것을 모독하고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인사의 안보라인, 적어도 안보라인만 보더라도 이거는 큰 죄를 지고 있다. 그 죄가 헌법에 위반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고 한미동맹은 헌법 가치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한미동맹을 아주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문재인과 그 수하들 이자들을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되겠다. 직접 탄핵을 못하니까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번에 7월 18일 그 모였던 장소에서 있던 분들이 의견을 종합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나라를 구하자. 그리고 몇 명이 이 서명을 해야 되느냐. 최근에 모스탄 대사가 바닷물의 농도가 3.5%만 제대로 역할을 하면 소금물이 썩진 않지 않습니까? 소금이 썩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이순신 장군이 사직생의 그런 각오로 나선다면은 175만 명이면 살릴 수 있다. 제가 5천만에다가 0.35를 곱하니까 딱 175만이 나오더라고요. 모스턴 대사는 170만을 얘기했는데 딱 보니까 그런데 이 175만을 누가 얘기하느냐? 장경순 의장께서 평소에 일부러 김정태 비서실장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7개월간 합숙을 했대요. 자고 먹고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175만을 그렇게 강조했다. 그런데 그때는 소금의 농도를 미처 얘기를 안 했었는지 모르지만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모스턴 대사의 얘기 들으니까 바로 그게 소금의 농도고 그거야말로 사직상의 각오로 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 175만을 구성할 때도 그냥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뭐 여러 문제도 있지만 언론이지 않습니까? 언론이 깨어나기 위해서 깨어난 사람들이 서명하도록 하는데 한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사법 쪽에 있던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한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그룹 통일해가지고 사회 각층별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앞으로 청화하는데 각오를 다진다.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간이 좀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75만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자고 국회 청원을 낼까 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저 광화문에서도 거긴 1000만 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서명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내자.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가 제의한 얘기만 따르라는 것보다도 저희 얘기를 참고 삼아서 실천 방안으로 여기 같이 동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베트남식 적화를 잠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적화가 뭐냐? 베트남의 적화는 게릴라전에서 미군이 섰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정규전에만 집중을 하고 게릴라전에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게릴라전은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미군은 전쟁에서도 속여서는 안 된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 미군의 철학입니다. 그거는 전장에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이 진주만을 불법 기습적으로 폭격했다. 6.25도 저들이 기습적으로 남침했다. 이게 다
불법이라는 얘기죠. 지금 푸틴이 젤렌스키를 우크라이나를 기습적으로 공격했다. 이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다른 우방국한테 우크라이나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16개국이 여기 참전하도록 유엔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게릴라전에 약하기 때문에 게릴라전에 대게릴라전 전법이 없어요. 아예.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미군 주둔 지역에 어떻게 경계하냐면 저녁에도 밝은 대낮같이 전등을 켜놓고 오가는 사람을 다 CCTV 가지고 워치할 수 있도록 해놨지 거기에 매복을 안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 진지에서만 주위에 매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공이 저녁에는 자기들 먹을 거를 민간한테 객수를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 침투로가 있다고. 예상 침투로가 우리는 우리 군인들 매복을 쓰는 거예요. 매복을 써가지고 크루머를 터쳐서 거기 전과를 올리고 있는데 미군은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 야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그런 미군의 전략 전술을 생각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게릴라전을 이놈들이 감행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걸 인식하고 우리가 게릴라전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책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게릴라전은 예를 들어 지난 봄에 산불이 많이 났어요.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산의 정상에서 불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실화 누가 농촌에서 누가 저희 논두렁을 태우다가 이렇게 실화했던가 하면 다 신고를 들어요. 한 지역도 실화라고 신고 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신문에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어했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난 저놈들이 앞으로 어떤 게릴라전을 행하려고 혼란을 틈타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런 실제 게릴라전에 응용을 하려고 연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의심을 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침투로 여러분은 싱크는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싱크존 지도를 만들어 보니까 저 한강 유역에 많이 있어요. 한강 여의도라든지 이 지역에 그 싱크존이 침투로가 될 수 있다. 그건 싱크존은 대개 어떤 지역하고 연관이 되느냐, 지하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철이 밤 1시부터는 아침 새벽 5시까지 올 스톱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검증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하철도 그때 그 지역에 적절한 지역에 간간히 CCTV를 설치해서 지하철 전체를 적어도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 안보실에 CCTV로 저녁에도 24시간 그걸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체제가 저는 안 됐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하도록 서울시한테도 이걸 촉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훈련을 이런 거를 한다면은 훈련을 해야 될 겁니까? 민방공 훈련에 단순히 민방공 훈련이 아니라 대게릴라전 훈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걸 행안부에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게릴라전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라. 그리고 과거에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는 다 산악지역 게릴라전이었어. 그리고 우리로 앞으로 다가올 게릴라전은 뭐냐? 도시 게릴라전이야. 도시 게릴라전이 얘가 어떤 거냐? 5.18 때 광주에서 도시 게릴라전이 일어났어. 걔들이 어떤 식으로 총을 쏘느냐? 옥상에서 총을 하나 이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를 보고 쏘았다면 그 지점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이 건물 간의 반향음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이것이 혼란 작전이다. 물론 저녁에 했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경찰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정보경찰한테 이제 민노총 그 시위할 때만 대부분 저녁할 때가 많아요. 저녁 해지고 나서 초저녁 할 때 그것이 앞으로도 저들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시점 잡는 것도. 그래서 사전에 높은 건물에는 우리 경찰들이
정보군 경찰이 정식으로 경찰들이 거기서 가서 사전에 점령하라. 그렇다면 가짜 경찰이 거기서 점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짜 경찰 식별법도 앞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 동포라고까 중국인들이 밀집 지역이 있죠. 가리봉동, 뭐 이런데 이 세 개 지역이 있더라고요. 자양동 뭐 이런데. 그래서 이 바로 이런 밀집 지역이 앞으로 가장 그 게릴라들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장소예요. 이걸 밀집 지역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 돼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차이나타운에 있을지라도 그 밀집 지역에 거기 보니까 피켓을 두고 여기 우리를 해치는 그 보수 단체는 오지 말라고 피켓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베트남이 망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베트남 그 티우 대통령이 베트남 전역을 봐서 90%가 자유 베트남이 다 관할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베트공이 점령한 데는. 그런데 베트공 5%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소련 러시아 제국이 망할 때도 5% 미만의 소비에트 그 사회주의자한테 망한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게릴라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민방위대를 조직해가지고 뭡니까 보면은 산악지역에 등산하는 이런 사람한테 등산은 그 사람들은 감시하고 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실까. 제가 잠시 잊어버렸는데요. 지금 증권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증권시장에 지금 지수가 잘 모른다면 3,000포인트 넘었다죠. 이게 왜 지금 정제가 엉망인데 주가 지수가 올라갔다. 이건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확인해 보니까 연금에서 국민연금에서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금 사회주의야. 바로 우리가 했던 연금 사회주의인데 이게 물가 지수를 조작하는 것 이상으로 역작용이 나타나요. 앞으로 연금이 증권시장에서 나온다 하면 증권시장의 지수가 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연금을 투자하면 연금에 우리가 지출했던 사람들 손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금은 절대 그런 쪽으로 써서는 안 되는데 얘들이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시장주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도 분명히 유념하시고 경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 엮어서 헌법 위반으로 앞으로 탄핵 청원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수고해 주신 자유소 국민운동 이사장이신 이두호 이사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두호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연금사회주의, 연금이 이제 투입해서 증권 주식 가격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요,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금융장세, 그러니까 돈이 전부 주식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규제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해서 금융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금융 쪽에 관계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